아무래도 늦게 유학을 가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영어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지금 당장 손을 쓰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늦게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전학을 가는 친구들은 인간관계가 사실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좁은 네트워크를 넓히고 활동 반경을 넓히지 않고 교회 활동으로 부족함을 채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남은 컨설팅의 정연우 본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늦가기 유학생과 미국 대학 입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유학하는 경우가 되려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이나 준비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명문대 입학에 고배를 마시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합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늦가기 유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의 어려움입니다. 아무래도 늦게 유학을 가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영어를 곧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단 스피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발음이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유창한 발음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토네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달만 된다면 소통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리고 듣기인 거죠.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학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쓰기입니다. 에세이 숙제가 대부분이라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데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토플 공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 토플의 위대함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플 공부를 진행을 하면 차례차례 차근차근 다 준비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어 암기부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언어 능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GPA 관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SAT 점수도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럼 미국 대학 입시에 hard factor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SAT 점수하고 GPA 점수, 이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영어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지금 당장 손을 쓰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의 규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늦게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전학을 가는 친구들은 인간관계가 사실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는 형태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교내 활동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필할 만한 이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 명문대는 사회성을 갖추고 진취적이며 리더십을 가진 학생을 뽑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라는 좁은 공동체 안에서 전혀 그런 활동이 없다면 일단 뽑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너의 성격을 바꿔라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좁은 네트워크를 넓히고 활동 반경을 넓히지 않고 교회 활동으로 부족함을 채우면 됩니다. 나의 이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외부에서 활동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 설립 등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좀 기회를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은 컨설팅은 굉장히 많은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요,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입니다.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미국은 학년과 상관없이 본인의 성적에 따라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지죠. 늦게 유학을 가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커리큘럼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학년이어도.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해서 배치고사 느낌이라고 할게요. 처음 학교를 가면 그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낮은 영어 점수를 받는다거나 수학 점수를 조금 낮게 받는다면 굉장히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2, 20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AP 개수는 10개 정도입니다. 근데 이 10개의 AP를 채우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수업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시작점이 낮기 때문에, 뒤처지기 때문에 그걸 클리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P를 채우기가 힘들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원서 쓸 때쯤이면 10개가 또는 그 이상이 채워지지가 않고 굉장히 이제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차이가 확실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시는 이제 마지막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심이고요. 그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본 결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출발선이 달라지면 한계가 또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히 계절학기도 들어도 되고요.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온라인 스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마다 너무나 다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학교 카운셀러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 이제 GPA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GPA가 힘든 학생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타파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학을 떠나면 불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남은 컨설팅은 어떤 상황의 학생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가 합격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